어떤 냉동기로 1시간당 얼음 1톤을 제조하는데 50마력의 동력을 필요한다. 이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10도씨이며 얼음은 마이너스 10도씨이다. 이 냉동기의 성적계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단, 육려율은 335kJ/kg이고 물의 비율은 4.2kJ/kg K이고 얼음의 비율은 2.09kJ/kg K이다. 조건을 줬습니다. 성적계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성적계수 COP는 AW분의 QE가 되겠습니다. 먼저 QE를 구하면 열량 G C 델타 T에다가 G에다가 얼음의 잠열 더하기 얼음의 비열과 온도차 이렇게 구하면 QE가 나올 것이고 물론 킬로줄이 나오겠네요. 그냥 1시간이니까 킬로줄/아워가 나오겠네요. 1시간당 열량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W는 킬로와트가 아니고 마력이네요. 마력 곱하기 632에다가 킬로줄/아워로 고쳐야 되니까 4.186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식을 넣어서 단위는 킬로줄/아워가 되겠네. 이것도 50 마력이니까. 자, 이제 본식을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저는 G를 한 개로 묶어서 이 식으로 하겠습니다. G 곱하기 CT 플러스 감마 플러스 CT C 델타 T 요 식으로 풀어보면 자 이제 1톤이니까 1000kg 곱하기 물의 비열 4.2 빼기 10도씨니까 10 빼기 0은 곱하기 10 요거 한번 정리하고 더하기 물의 융해율 응고잠열이죠. 335 더하기 얼음의 비열 0.2 곱하기 온도차 마이너스 10도 그래 비열은 0.2가 아니고 2.09네. 2.09 제가 착각했습니다. 2.09 문제를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지 펜으로 잡고요. 2.09 곱하기 온도차 10도 이렇게 잡으면 총 열량이 나오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보면 42 더하기 35 계산기를 눌러보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마력수 PS는 요게 COP가 되니까 마력수는 50마력에다가 632 곱하기 열량 변환식 4.186을 계산기로 눌러보면 요 답은 약 3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3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데요. 3으로 정해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냉동기 성적 계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냉동장치의 몰래로 선도이다. 다음 냉동장치 순환 경로 중 응축 과정의 상태를 빈칸에 상승, 저하, 일정 중에 골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pH 차트에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 중 응축기에 관한 상태를 빈칸에 골라 쓰라 그랬죠. 응축 보면 압력에 대해서는 압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이라고 쓰면 되고, 온도는 여기 온도가 30도, 이쪽 온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쪽은 과냉각으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온도는 저하하게 될 겁니다. 빛의 적은 엔트로피 선보다 더 아래서 이렇게 써지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저하되고 올라가면 상승합니다. 잠깐만요. 빛의 적이 작아지죠. 압력이 올라갈수록 저하하고 상승합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빛의 적이 저하하죠. 저하합니다. 이렇게 저하라고 쓰고, 엔탈피 값도 B에서 E 값으로 엔탈피가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하하겠습니다. 엔트로피도 작아진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저하하고 일정한 연락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합니다. 이렇게 보면 엔트로피도 저하한다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응축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왕이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응축 순변으로 그대로 가면 팽창 과정 E에서 F 과정이네요. F 과정도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증발 과정도 살펴보죠. F에서 A까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압축 네 가지를 다 살펴봐 버리면 혹시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을 연결해서 정리를 쭉 해놓으면 쭉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팽창 과정을 살펴보면, 팽창 과정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E에서 F 과정이죠. 압력 저하합니다. 온도도 이 온도보다 이쪽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하합니다. 빛의 적은 내려갈수록 커지죠. 상승합니다. 엔탈피는 일정합니다. 엔탈피는 변화가 없죠. 이렇게. 엔트로피는 상승합니다. 이제 증발 과정은 색깔을 또 바꿔서요.
F에서 A까지의 과정을 증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건조도 X를 취하고 G에서 F가 G에서 F가 건조도다. 여기까지는 살펴놓도록 하고, 증발 과정에서 압력은 또한 일정합니다. 온도는 습정기구이라 해서 똑같이 일정하네요. 비체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합니다. 커집니다. 엔탈피는 상승합니다. 엔탈피가 커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 엔탈피가 이렇게. 엔트로피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압축 과정은 A점에서 B점으로 상승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압력은 P2에서 PC로 상승합니다. 상승하고요. 온도는 높아집니다. 온도도 상승합니다. 비체적은 저하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저하한다 그랬죠. 당연히 비체적은 저하됩니다.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저하합니다. 엔탈피는 상승합니다. 엔트로피는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변화를 갖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응축 과정 한계에 대한 답안만 물어봤지 모르는 팽창, 증발, 압축의 압력, 온도, 비체적, 엔탈피, 엔트로피에 대해서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냉동 장치 중 팽창 밸브의 입구의 과냉각도가 증가하면 장치에 미치는 현상을 세 가지 쓰시오. 우리가 pH 차트에서 일반적인 냉동 사이클, 기왕이면 표준 냉동 사이클,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 응축 온도 30도, 팽창 밸브 직전의 온도 25도. 그래서 과냉각도가 통상 5도씨가 됩니다. 압축기 흡입 상태는 건포와 전기 상태, 이게 표준 냉동 사이클이죠. 그런데 과냉각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5도씨보다 더 냉각을 해서 팽창을 했을 때 영향을 말합니다. 과냉각도가 증가하면 첫 번째로 뭐가 커지죠? 냉동 효과가 커집니다. 1번 냉동 효과가 증대됩니다. 2번 요 점에 건조도 X가 줄어듭니다. 건조도가 감소합니다. 건조도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플래시가스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압축 일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가 되는 거죠. 냉동 효과가 커졌으니까 성적계수가 상승합니다.
증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냉동 효과가 커짐으로 해서 냉매 순환량 GE 즉 냉매 순환량도 감소합니다. 여섯 번째로 굳이 따지자면 냉동 능력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과거든요. 같은 냉동 능력이면 냉동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냉동 순환량이 감소하고, 이 같은 냉동 능력을 가진다라면, 즉 냉매 순환량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압축 일량, 즉 압축 일량은 냉매 순환량분의 곱하기 압축 일량이 되죠. 냉매 순환량이 커졌으니까 압축 일량이 결국은 적게 돼서 소요 동력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한 7가지 정도 썼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3가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냉동 효과인 QE, 근조도 있지만 플래시가스 감소, 냉동 효과, 플래시가스 감소, 성적계수, 기왕이면 COP라고도 쓰고 CP라도 쓰니까 COP, 성적계수가 증가한다, 냉동 효과가 증가한다, 플래시가스가 감소한다, 3가지 정도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냉동장치 운전 중 응축 압력이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증가, 감소, 일정 중에서 적당한 상태 변화 값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구분을 보면 응축 압력이 상승할 시와 증발 압력이 저하 시를 나누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압축비, 냉동 효과, 압축 일량, 토출가스 온도, 성적 계수를 응축 압력 상승 시와 증발 압력 저하 시죠. 상승이 아니고 저하 시의 변화 상태를 보고자 하면,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응축 압력만 상승하면 압축비는 상승합니다. 냉동 효과는 감소합니다. 압축 일량은 응축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토출가스 온도는 상승합니다. 성적계수 또한 감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응축 압력이 저하할 시에 압축비는 또한 증가합니다. 냉동 효과도 감소합니다. 압축 일량이 증가하고요. 토출가스 온도도 상승합니다. 성적계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응축 압력이 상승하거나 증발 압력이 저하하면 각종 악영향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둘 다 값이 상승이 아니고 증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증가라고 상승이면 틀렸죠. 네, 이렇게 내용의 값이
같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이유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아래쪽에 제가 몰리에르 차트를 그려놨습니다. 압력과 엔탈피가 있는 선도를 작도해 두었습니다. 초록색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표준 냉동 사이클로 보면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씨, 압축의 흡입 상태, 금포와 전기 상태, 관행각도 5도, 엉축온도 30도로 기준을 잡아두면 이게 표준 냉동 사이클일 때 냉동 효과와 압축 일량, 토출가스 온도, 그 다음에 응축 열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간색 선도, 즉 응축 온도가 상승하면 첫 번째로 압축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축비가 증가합니다. 압축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압축기의 축수하중이 증가합니다. 축수하중은 동력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동력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압축비 증가 후에 살펴보면 T2'으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과열됩니다. 실린더가 과열되고 토출가스 온도가,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토출가스 온도 상승에 의한 윤활유가 열화합니다. 윤활유가 열화하면 더 이상 못 견디면 윤활유가 탄화하겠죠. 윤활유가 탄화하면 불응축가스가 발생합니다. 불응축가스가 발생하면 다시 응축압력을 올리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윤활유가 이제 열화 탄화했기 때문에 피스톤이 마모되겠습니다. 피스톤 마모가 생기면 압축기가 고장나겠죠. 압축기가 소손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응축 열량이 정해진 관계로 표준 냉동 사이클과 응축 압력이 올라갔을 때 응축 열량은 같거든요. 왜? 응축기 용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 각도를 많이 못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건조도가 올라가서 프레시 가스가 증가합니다. 프레시 가스가 증가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압축기의
흡입 상태가 비체적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압축기 흡입 상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피스톤이 마모되고 축사중이 증가하고 플렉시 가스도 증가하고 불응축 가스도 발생하므로 냉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냉동 효과가 감소하면 냉매 순환량이 많이 들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는 압축 일량이 증가하게 되죠. 즉 소요 동력이 증가되는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냉동 효과분의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열 번째, 성적계수라고 합니다. 냉동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적계수가 감소하는 악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응축 압력이 상승하면 요 선도를 그리고 순번호로 외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론에서도 공부하였지만 이 부분이 가장 기출 빈도도 많고 우리가 운전 중에도 꼭 관리해야 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증발압력 저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란색 그림으로 저압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압에서 압축기 일량도 압축기가 할 수 있는 일량도 똑같다라고 보면 응축기는 잘하게 되겠지만 똑같다라고 보면 이러한 선도가 그려져서 파란색의 표준냉동사일 것보다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냉동 효과가 줄고 압축 일량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도상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증발압력이 저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압축비는 증가합니다. 따로 안 쓰고 이번에는 이렇게 줄을 그은 다음에 압축비는 증가한다. 두 번째, 똑같이 실린더 토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윤활유는 열화할 겁니다. 네 번째, 열화하니까 탄화할 겁니다. 거기에 불응축 가스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피스톤 마모가 생길 것이고 압축기가 소손될 것입니다. 내용 똑같이 되는 거죠. 네. 불응축 가스에 의한 플래시 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압축기 흡입가스 비체적이 증가해서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기계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잠깐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요. 기계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는 냉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냉동 능력도 감소하겠죠. 아홉 번째는 압축 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성적 개수가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효과로 일어난다를 기억해 놓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응축 온도가 표준 냉동 사이클보다 내려가거나 내려간다라면 응축 능력이 훨씬 좋아지고 프레시가스도 줄고 냉동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압축 일량은 반대로는 줄어드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응축 압력이 감소하거나 증발 압력이 상승한다면,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응축 압력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응축 온도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증발 압력도 증발 압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증발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증발 압력이 올라간다는 증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움직이면 응축 압력이 떨어지거나 증발 압력이 증가하면 양호한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대로 압축비 상승, 토축가스 온도 저하, 열화탄화 적어지고 탄화도 적어지고 피스톤 마모도 적어지고 프레시가스도 적어지고 각종 효율은 상승할 것이고 냉동 효과는 증가할 겁니다. 압축 일량이 저하해서 성적 개수가 좋아지는 양호한 현상이 서로 바뀔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즉 응축 압력 상승 하나로 반대로 증발 압력 저하 두 개만 외우시고 1번에서 10번까지 요 악영향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냉동기를 운전하는 중 응축 온도 변화가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증가, 감소, 일정 중에서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구분을 보면 응축 온도 저하 시와 증발 온도 상승 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답을 하기 전에 pH 차트를 보고 현재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온도 선을 봐서 이 응축 압력이 또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이클을 이렇게 작게 그려보면 증발 응축이 조금 더 되겠네요. 왜냐하면 압축기에서 제거해야 될 열량을 응축에서 좀 더 가져오니까, 이 상태에서 압축비는 감소, 압축비 감소 맞죠? 냉동 효과는 증가한다. 냉동 효과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압축 일량은 감소한다. 압축 일량이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토축가스 온도는 여기보다 아래로 온도가 떨어졌죠. 감소가 되겠습니다. 성적 개수는 냉동 효과가 커지고 압축 일량이 줄었기 때문에 성적 개수는 A+분의 QE가 돼서
냉동 효과가 커지고 압축 일량이 줄어서니까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증발 온도 상승시라고 되어 있어서 살펴보면 증발 온도는 자, 그럼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증발 온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증발 압력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압축비도 감소했습니다. 냉동 효과는 정상적으로 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서 작아진 만큼 좀 더 내려오고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냉동 효과가 실질적으로 또한 커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가합니다. 압축 일량은 또한 줄었죠. 압축 일량도 감소합니다. 도축가스 온도도 표준 온도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하, 성적계수는 냉동 효과가 커지고 압축 일량이 줄었습니다.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응축 온도가 상승하면 악영향이 오고 응축 온도가 저하면 응축 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계수가 상승되는 좋은 영향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 냉동장치에 수분 침입 시 장치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쓰시오. 암모니아 냉동장치에 물이 침입하면 암모니아 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암모니아 수가 배관이나 장치를 부식시킵니다. 이 암모니아 수가 윤활유, 오일과 결합하면 우윳빛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멀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유타객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암모니아 수가 만들어졌을 때는 냉매가 모자라게 돼서 증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윤활유가 윤활작용, 냉각작용, 방청작용, 기밀작용 등을 못하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 이외에 악영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 생기는 모든 악영향들이 동시에 생기게 되죠. 이 영향을 세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배관이나 장치를 부식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에멀전 현상이 생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세 번째죠. 예. 증발온도 상승 정도로 정답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면 꼭 세 가지만 쓰셔야 돼요. 제가 내용은 많이 적어 드리지만 세 가지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온 냉동장치에 수분이 혼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세 가지를 쓰시오. 프레온 냉매는 수분과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를 순환을 할 때 팽창밸브에서 수분은 0도씨 이하에서 별도로 동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프레온 장치에는 드라이어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팽창 밸브에서 밸브에서 0도씨 이하에서 동결할 수 있습니다. 동결하면 팽창 밸브가 폐쇄됩니다. 폐쇄의 영향이 생깁니다. 두 번째, 프레온의 수분이 혼합되면, 잘 되지 않지만 되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이 동관을 부식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식된 동관 가루가 고온, 즉 압축기의 실린더나 헤드 상부에 코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부착 현상이라고도 하고 코퍼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더 쓴다라면 동부착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압축기가 소손이 되겠죠. 잘 돌아가지 않는. 그 다음에 동력이 증가하게 되고 냉동 효과도 떨어지고 성적계 수도 감소하는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프레온 냉매의 동부착 현상의 영향 세 가지를 이제 정리만 하면 1번 팽창 밸브를 폐쇄할 수 있다. 2번 동관을 부식시킬 수 있다. 3번 동부착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압축기 소선, 동력 증가, 냉동 효과, 승격계수 감소, 도축가스 온도 상승 등의 악영향은 모두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악영향을 쓸 때 총 합쳐서 3개만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 이상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불회온 냉동약제에서 압축기, 크랭크 케이스 내 오일 중에 불회온 냉매가 혼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압축기가 있으면 흡입 밸브가 있고 피스톤이 존재하면서 모터가 축으로 달려서 왕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출가스 배관이 나오게 되겠죠. 응축기로 가는 배관. 이 배관 아래에는 윤활유, 즉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크랭크케이스 내부에도 냉매가 존재하게 되죠. 이럴 때 온도가 낮거나 압력이 높으면 윤활유에 냉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압축기가 가동되면 크랭크 케이스가 저압으로 바뀌면 냉매만 오일에서 분리됩니다. 이 분리돼서 오일 안에 냉매가 끓어오르는 현상, 방울방울 끓어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오일 포밍이라고 합니다. 오일 포밍 현상이 심해져서 압축기 컴프레셔 내부로 들어가면 오일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일 압축이 일어나면 이제 압축기 소손이 일어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거, 온도와 압력이 높을 때 온도가 낮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져 버리면 아예 냉매가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케이스 히터 밑에 히터를 넣어주면 이 히터 이름은 크랭크 케이스 히터라고 합니다. 넣어주거나 밖에서 감아줘도 되겠죠. 이렇게 일선으로 감아주면 될 겁니다. 이 방지 방법은 크랭크 케이스 히터를 감아주는 방법이 되겠고, 프레온이 프레온이 윤활유에 혼합되는 현상은 혼합되어 있다가 끓어오르는 현상을 오일 포밍이라고 합니다. 오일 포밍. 1번의 답은 오일 포밍. 오일 포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였죠? 크랭크 케이스 히터. 히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약해서는 CH 크랭크 케이스 히터 설치 이렇게 쓰셔도 두 개의 답은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갈로 안에 냉매 번호나 냉매의 화학 분자식을 쓰시오 했습니다. C, ClF3네요. 카렌 넘버죠. 우리는 이걸 카렌 넘버라고 하고 리프리제렌트에 R 0번을 붙입니다. C가 한 개면 메탄계 냉매입니다. 그래서 메탄계 냉매일 때는 100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H의 자리입니다. H는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단단히 자리는 불소의 자리입니다. 불소의 자리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불소가 몇 개요? 3개. H는 없죠. 그래서 H 플러스 1 해가지고 1. 그래서 CCl3는 R 13이 됩니다. 2번 C2CL3F3 문제네요. 이 부분은 이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2개니까 C 빼기 1로 해서 R에서 100자리가 1. 그 다음에 끝에 F는 단단히 자리는 3이 되고 3이 그치가 잘 안 써지네요. 3이 되고 H는 없죠. 그래서 1. 그러면 R 113 냉매가 되겠습니다. R22 냉매는 100자리가 0인 상태죠. 그러니까 C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H자리가 2죠. 이때는 숫자에 빼기 1을 해줘야죠. 아까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2 빼기 1은 1. 마지막에 숫자는 H가 하나, 그 다음에 F가 2개. 메탄냉의 냉매는 C의 원자수가 4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CL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맞죠? CHClF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R22와 R115 냉매는 R22는 저는 이거는 공비 혼합물 냉매로서 R502번입니다. 요 공비 혼합물 냉매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고 있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외우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번 NH3 암모니아네요. 암모니아는 무기화합물입니다. 무기화합물. 무기화합물은 분자량, 즉 분자의 무게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카렌 넘버를 붙이고 무기화합물은 700번입니다. N은 14, 수소는 하나니까 3, 1 곱하기 3을 더하면 17이 되죠. 그래서 717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물 H2O 이렇게 하면 산소 16, 수소 1개 곱하기 2개. 그래서 H2O 카렌 넘버는 718번이 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16이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기왕이면 물도 카렌 넘버를 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공비화합물
우리의 조성비를 알아보는데, 공배합물은 카렌 넘버 500분을 500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R 501번이 있습니다. 501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R12 냉매를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2와 섞어서 비등점을 낮춘 겁니다. 12, 22, 25%입니다. 12가 25%니까 22는 75%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게 501번. 두 번째, R 502번은 투투 냉매를 개선하려고 만듭니다. 이때 섞이는 냉매는 115번입니다. 투투는 488, 48.8%를 투투 냉매로 섞어냅니다. 그래서 혼합점을, 비등점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3위 R503. 중요한 것은 501, 502를 기억하시면 되고, 503은 R13 냉매를 섞고자 하는데 23 냉매와 연결합니다. 요까지는 외우시되, 요 밑에 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좋은데 59.9%와 섞어낸 겁니다. 13 냉매를. 네 번째는 504번. 네. 이 1, 2, 3, 4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 섞어서 만들었을 때 번호를 순번적으로 매긴 겁니다. 504는 32 냉매를 115 냉매와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도 31을 483 퍼센트지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R12에 대해서 한번 더 성능이 더 좋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게 R500번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0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 2에다가 152를 섞어줍니다. 요 비율은 738입니다. 퍼센트. 그래서 500 시리즈는 1, 2, 152, 738.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500은 1, 2, 152, 738. 502는 1, 2, 2, 2, 25. 502는 2는 2, 1은 1, 2.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요. 502는 2, 2, 115, 488. 이렇게까지만 외웁니다. 저는 요 세 가지까지만 외우니까 시험 문제도 502번이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요. 2, 2, 115, 488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매 번호와 화학 분자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존 파괴지수 ODP, 오존 디플레이션 포텐셜과 지구 온난화 지수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ODP는 공식이네요. 이 공식은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ODP와 GW. ODP는 오존 파괴지수, GWP는 온난화지수, 지구온난화지수죠. 오존에 관계되는 물질은 냉매입니다. 냉매. 냉매라서
냉매 중에서 프레온 11, 11을 화학식으로 쓰면 C, F, Cl3 염소가 3개가 들어있는 정도의 오존 파괴가 되는 기준점입니다. CF, C 냉매입니다. 그래서 CF, C 11 냉매가 되겠습니다. R 11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CFC 11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지수 GWP. 어떤 물질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에 어떤 물질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온난화 지수는 정확히는 이산화탄소가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에다가 다른 물질 1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라고 해서 갈라하는 CO2가 되겠습니다. CO2는 온난화 지수, 프레온 11은 오존 파괴 지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그대로 공식이 되니까 우리는 오존 파괴 지수와 냉매를 사용할 때 오존 파괴 지수와 지구 온난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고, 이 염소가 지구 성층권에 오존과 만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합쳐지면 그래서 염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O3와 염소가 반응을 오존층에서 UV를 만나면 산소와 ClO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있는 ClO가 다시 UV를 만나게 되면 Cl과 산소 분자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 염소가 다시 올라가서 오존을 만들고 다른 염소에서 떨어진 산소와 요 두 개 결합해서 산소를 파괴한다는 모델인데요. 지구에서 올라간 염소 한 개의 분자가 수만 개의 오존을 파괴한다. 이 모델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프레온 1, 2, 2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 2는 우리가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썼던 거죠. Cl2, F2가 냉매가 두 개나, 염소 냉매가 두 개나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진작에 정리가 됐고, R22는 현재도 냉매는 나옵니다. HClF2 이렇게 되는 냉매라서 염소가 하나가 있어서 현재도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새로운 냉동기는 만들지 못하고 기존 냉동기에 R22 냉매를 사용할 수는 있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ODP, 즉 오존 파괴 지수와 GWP, 지구 온난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레온 냉매를 분류한 것이다. 냉매 번호를 보고 빈칸을 쓰시오 했습니다. 냉매 번호 R13, R22, R23. 10단위 냉매는 메탄계 냉매네요. C 하나에 13인 경우는 F가 3개, 염소가 하나인 메탄계인 냉매가 되겠습니다. R22, R23도 원자기호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거는 메탄계 냉매입니다. 메탄계 냉매는 CH4, C 하나에 수소가 4개인 냉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 R113, 123, 134A
요 냉매는 탄소가 2개, 염소가 3개, 불소가 3개인 냉매가 R113이네요. C가 2개라서 에탄계 냉매가 되겠습니다. 에탄 개자 필요 없죠. 에탄계 냉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R404A, 407C, 408A, 410A 요 냉매는 400 시리즈는 비공비 혼합 냉매입니다. 비공비 혼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공비 혼합 냉매가 됩니다. 네 번째 R502, 503 500부터 있죠. 500부터 R500, 501, 502, 503, 504까지 있는 냉매를 공비 혼합 냉매라고 합니다. R501은 1, 2와 2, 2를 섞은 거죠. 25%. 502는 2, 2와 115를 섞은 냉매입니다. 혼합 비율을 정확히 가르쳐 줬죠. 그래서 10단위 냉매는 메탄계 냉매, 100단위 냉매는 에탄계 냉매, 400단위 냉매는 비공비 혼합 냉매, 500단위는 공비 혼합 냉매. 이제 700단위가 있습니다. 717은 암모니아, 718은 물. 여기는 듀퐁사에서 만든 게 아니죠. 자연적인 냉매죠. 예. 요것들은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되겠습니다. 즉 탄소가 없는 것을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예. 분자량으로 17, 18은 분자량으로 나타낸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냉매, 큰 부류, 메탄, 에탄, 비공비, 공비, 무기화합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냉매는 2개 이상의 프레온 냉매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 개별적인 성격을 띠며 등압 및 증발 및 응축 과정을 겪을 때 조성비가 변하고 온도가 증가, 감소되는 온도 구배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그림을 봤더니 R, 404A, 407C, 410A 색깔별로 있습니다만 이 색깔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버가 다 적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냉매는 400 시리즈라서 비공비 혼합 냉매입니다. 2번 이 냉매 충전 시 냉매 용기를 거꾸로 하여 액체 상태로 충전하는 이유는 네. 요 위에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면 2개의 혼합물이 따로따로 들어있다고요. 이럴 때 위에 있는 가스가 세워서 넣으면 바로 한 개의 냉매가 나가기 때문에 조성비가 변해서 전혀 다른 냉매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씌우면 이렇게 액이 2개가 동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으로 충전해야 된다. 이유는 기체로 충전하면 냉매의 조성비가 변하기 때문 조성비가 변한다가 키포인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비 혼합 냉매는 항상 액체 상태로 충전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차 냉매인 브라인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차 냉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공정점 마이너스 55도로 흡수성이 강하고 누설 시 식품에 접촉되면 떫은 맛이 난다. 제빙, 냉장의 공급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냉매의 1번 브라인의 열 운반 상태는 브라인은 현열, 잡열 중에서 현열 상태로 열을 운반합니다. 현열은 감열이라고도 하지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브라인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이 브라인은 무기질 브라인이 됩니다.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무기질 브라인이 됩니다. 무기질 브라인은 나, 마, 칼순으로 염화 나트륨 앞에 다 염시죠.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수용액을 세 가지를 씁니다. 염화 나트륨은 마이너스 22도씨에서 오는 공정점을 가지고 염화 마그네슘은 마이너스 33도씨의 공정점을 갖습니다. 염화 칼슘은 마이너스 55도씨의 공정점을 갖습니다. 공정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물은 0도씨에 어는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 어느 점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려가는 온도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면 몇 도까지 내려간다? 마이너스 22도씨까지 내려간다고요. 근데 계속 소금을 집어넣어주면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소금물 옵니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22도씨에서까지 다 옵니다. 요 가장 낮은 점을 우리가 공정점이라고 한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도씨의 흡수성이 강한 냉면은 우리가 눈 올 때 뿌리는 기한제로서는 염화 칼슘이 되겠습니다. 염화 칼슘의 공식은 CaCl2가 됩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쓰셔도 좋습니다. 3번 유기질 브라인의 종류. 유기질 브라인은 무기질 브라인은 염화 나트륨, 마그네슘, 염화 칼슘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유기질 브라인 종류 에틸 알코올 즉 소주죠. 소주 우리가 먹는 술입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리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브라인, 에틸알코올,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알코올은 색깔 바꿔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코올. 에틸렌 글리콜은 냉각수에 들어가는 부동액입니다. 부동액. 약간 녹색 개념이라는데 단맛이 납니다. 직접 찍어 먹어보면 조금만 먹어야 되겠죠. 무기질 브라인은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2땡, 3땡, 5땡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직성도 염화칼슘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냉매 용기와 밸브, 여과기 등이다.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 배관 연부나 밸브 등에서 누설 시 암모니아 누설 검사 방법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거는 다 필요 없지만 암모니아 누설 검사 방법 5가지가 되겠네요. 암모니아 냉매는 첫 번째로 냄새가 납니다. 냄새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제가 외우는 방법을 별도로 하나 써드리면 황비홍,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중국 무형영화의 주인공이죠. 황색 페놀프 탈렌지가 적색으로 변합니다. 홍색으로 변한다고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비용. 세 번째는 저는 황비용의 여주인공 홍리청을 외웁니다. 홍색 리스머스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여러분은 편한 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국 무협영화를 생각해서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황비용과 홍리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황초, 즉 성냥을 불 붙여서, 성냥이 유황이죠. 불을 붙이면 흰색 연기가 나는데요. 유황초를 태워서 가까이 되면 흰색 연기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네슬러 시약이 있습니다. 네슬러 시약을 누설된데 물을 받아서 떨어뜨리면 네슬러 시약이 황색에서 자색으로 변합니다. 네슬러 시약은 변합니다. 이렇게 1번에서 5번 냄새로 알 수 있고, 황비홍 황색 페놀포탈렌지가 적색으로 변하고, 홍리청 홍색 리스머스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하고, 유황초는 흰색 연기, 네슬러 시약은 황자색으로 변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